아웃사이더라고 예명을 지으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인터뷰 때 설명을 멋들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남들과 다른 저만의 길을 가고 저만의 음악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아웃사이더라고 지었다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사실은 장명을 했던 건 계기는 아주 사소한 계기였었어요. 제가 대학생 때 친구랑 아직도 기억나요. 원석이라는 저희 친구랑 랩을 같이 하던 친구인데 예. 같이 동대문 운동장역을 지하철을 타고서 지나가다가 동대문 운동장에서 잠깐 정차했었을 때 그때 어디선가 들려왔던 음악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강산의 선배님 그 아웃사이더라는 노래였었어요. 근데 그 가사가 그 당시에 엄청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뭔가 나만의 멋대로 나의 길을 걸어간다는 그 가사가. 그래서 그냥 나 이름을 아웃사이더라고 지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아웃사이더라고 지은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그렇게 이름을 짓고 나니까 네.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네. 장명은 잘해야 됩니다. 그쵸. 네. 근데 저는 후회는 전혀 없지만 어. 제가 이름을 그렇게 짓고 나니까 저는 점점 더 외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네. 그래서 곡까지 외톨이. 그래도 외톨이고,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어서 뭐 이게 일맥상통한 얘기일 수 있는데요. 그 저도 어쨌든 그 아웃사이더님의 음악을 듣고 자란 세대로서 그때 당시에 뭐 붓다 베이비 크루나 뭐 스나이퍼 사운드 때 네. 그때 다른 크루와 교류가 없이 그렇게 직진으로만 나갔습니다. 아, 그게 네.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다른 크루들은 좀 이렇게 협업도 하고 콜라보도 하고 했을 텐데 왜 붓다 베이비나 스나이퍼 사운드는 왜 이렇게 혼자만의 길을 갔는지. 사실 저는 붓다 베이비 멤버라고 하기에는 사실 너무 늦게 들어왔고요. 네. 붓다 베이비는 초창기에 이제 시작을 했었던 스나이퍼를 필두로 이제 시작을 했었던 멤버들이 어떤 크루 같은 느낌으로 만들었던 거고요. 저는 이제 이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 체계화돼서 회사화 됐을 때 스나이퍼 사운드라는 어떤 사업자를 가진 회사가 됐었을 때 그때 이제 들어가게 된 케이스여서 사실은 그 전에 이 스나이퍼 사운드 이전에 붓다 베이비가 어떤 콜라보나 어떤 교류를 단절했었는지 혹은 상대적으로 적게 했었는지에 대해서는 그 이유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경험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네. 제가 들어갔을 때부터는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었어요. 왜냐하면 회사화 되었기 때문에. 네. 회사화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콜라보나 어느 정도 시도는 할 수 있었고 실제로 제가 들어간 다음에 저는 또 다른 아티스트들과 콜라보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들어가기 이전에는 좀 그런 콜라보나 외부적으로 폐쇄적이었다고들 다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장점이나 단점의 문제가 아니라 성향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스나이퍼 사운드 이전에 붓다 베이비라는 크루의 성향 그리고 수장이었던 MC 스나이퍼 형님의 성향이 일단 자기 안의 것을 확실히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외부와 교류를 하고 외부의 힘을 같이 나누는 것을 선호하던 성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 크루를 먼저 내부 안에서 콜라보, 내부 안에서의 힘, 내부 안에서의 인지도를 더 올려놓고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는 그 다음에 교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성향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 이유도 없이 뭐 쇄국 정책을 하는 게 그렇죠.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네. 근데 약간 스나이퍼 형님이 좀 낯을 가리는 편이긴 했어요. 아, 그러세요? 네, 사실은 네. 그 외부적으로 막 활발하게 만나서 인사를 나누고 막 웃고 하시는 타입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도 스나이퍼 형을 좀 보면 약간 좀 약간 어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네, 그런 맞습니다. 성향이 예, 있다 예. 보니까 그래서 그 이미지가 고착화된 게 아닌가라고 좋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 아재 팬들이 꼭 물어보라고 한 건데요. 네. 그 과거 1세대 때는 힙합이 메시지를 좀 중시하는 힙합이었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메시지나 가사 내용보다는 뭐 플로우나 랩 스킬을 강조하는 시대가 뭐 됐는데 귀는 즐거울지 몰라도 가사 의미가 없어가지고 뭔 소리인지 모른다는 아재 팬들이 많은데요. 어찌 좀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도 사실 초창기 때 활동했던 아티스트로서 이런 이야기를 몇 년간 들어오면서 저는 한동안 이제 사실 국내 국힙을 거의 안 들었었거든요. 네, 제가 활동하는 다른 영역들도 있지만 사실은 저랑 성향이 안 맞는 것 같아서 트렌드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스타일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잘 안 들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는 과거의 어떤 힙합적인 메시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런 피드들을 저도 많이 네. 거쳐서도 듣고 직접적으로 듣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아 그런가 보구나 그렇구나 사실 그래서 나랑 안 맞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시절도 있는데 네. 요즘은 조금 더 제 의견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떤 요즘은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단순히 플로우나 스킬적인 부분들을 더 중요시 여기고 메시지를 덜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푸는 방식이 달라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과거에는 좀 더 초창기였기 때문에 직설적인 어떤 가사 혹은 은유적인 가사 말 그대로 가사의 작법에 좀 더 집중을 했다면 맞습니다. 이제는 그 안에 라임과 플로우라는 요소들이 다들 더 상향 평준화 될 정도로 실력들이 올라가고 수많은 래퍼와 아티스트들이 많이 양산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걸 풀어내는 표현 방식에서 네. 좀 더 기술적으로 진보하고 좀 더 맛깔스러운 방식들을 찾아 나서는 스타일이 조금씩 다양해지지 않았나. 그래서 뭐 장르는 아니지만 어떤 힙합과 랩의 장르라는 안의 영역이라고 할 정도의 네. 뭐 속사포 랩도 사실은 영역인 거고요. 그렇죠. 뭐 범블랩이라든지 싱잉랩이라든지 이렇게 이름 붙인 것들이 사실은 장르가 아니라 사실 영역인 거거든요. 네. 이런 스타일적인 표현 영역으로 바뀐 거죠 실제로. 하지만 그 안에서 성공하고 인기를 얻고 혹은 인기를 많이 얻진 않더라도 정말 누군가에게 소통과 공감을 주는 그런 노래들을 보면 분명히 메시지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절대로 메시지와 철학이 담겨 있지 않은데 그걸 기술적으로만 잘했다고 인정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미 대중들의 귀가 너무나 상향 평준화되어 있어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지금이 어떤 흐름이 달라진 거고 네. 상황이 달라진 거지 실제로 인정받고 소통할 수 있는 교감이 되는 래퍼들의 가사에는 반드시 메시지와 철학이 담겨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발전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네, 발전했고 음. 더 많이 숫자와 영역이 양산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전체를 보지 못하고 들었을 때는 아 그렇게 흐름이 바뀌었구나라고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원론적으로는 바뀌지 않은 메시지는 가지고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일부에서는 그 딕션 발음을 가지고 네. 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너무 기술적인 부분만 추구를 하다 보니까 네. 발음이 뭉개진다. 네. 발음도 어쨌든 간에 그 힙합의 중요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뭐 발음이 저는 이제 중요 랩이나 힙합의 중요 요소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 네,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네. 저는 되게 정확하게 하는 걸 선호하는 성향인 타입인 거고요. 그러니까 메시지 전달은 중요합니다. 네. 하지만 이 메시지 전달이 말 그대로 말한 걸, 랩을 한 걸 그대로 들을 수 있는 듣기 평가와 같은 영역이었다면 정확히 발음하는 게 중요하지만 네. 랩이라는 건 단순히 정확히 발음해서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복합적인 요소들이 합쳐져서 전달이 되고 느낌을 주고 감흥과 감동을 주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때로는 발음이 안 들려도 어떤 파차름 같은 강한 소리로 예. 혹은 플로우로 음. 혹은 박자를 조절함으로 인해서 가사는 잘 안 들릴지 모르겠지만 네. 그게 또 곡과 비트와 절묘하게 결합됐었을 때 심장을 먹게 하는 탁 때려대는 펀치라인들이 막 꽂힐 때가 있거든요. 네. 네.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 중에 굳이 발음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정확한 발음을 선호하는 래퍼인 거고 음. 그런 느낌들보다는 좀 다른 느낌들을 복합적으로 섞어서 감정 전달과 메시지 전달을 하는 친구들은 일부러도 발음을 안 좋게 안 좋다라기보다 자기가 원하는 느낌으로 바꿔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건 나름대로 이제 취향을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훌륭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실제적으로 저는 정확하게 발음하다 보니까 저희 단점도 많이 있거든요, 분명히. 저희 단점은 정확하게 발음하려다 보니까 외국어, 특히 영어 발음이 매끄럽지 못해요. 네. 네, 연음들에 있어서 저는 정확한 발음을 선호하기 때문에 되게 구수해지는 거죠. 사실은 세련되지 못하게 들리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는 한글을 더 당연히 선호하고 제가 쓰는 언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영어 단어나 영어 문장을 거의 안 넣는 편이에요. 제 스타일을 잘 알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스타일적인 차이지 않나.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속사포 랩을 또 저 이후에 거의 속사포 랩이라는 단어를 뭔가 대표해서 쓸 수 있는 어떤 신인 래퍼 친구가 등장을 했고 그렇죠. 그 친구가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꾸준히 싸우면서 쇼미더머니에서 우승을 하고 이제 네. 종황이를 한 친구인데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전 상당히 많이 들어요. 왜냐면 요즘 세대에서 인기 있고 인정을 받는 친구이기 때문에. 근데 그 친구의 랩과 저의 랩, 우리 둘의 속사포 랩을 비교할 때 발음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네. 저는 상당히 정확하고 또박또박한 발음인 거고,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발음이 정확하다기보다 원래 비트박스를 하던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리에 대한 센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파열음, 파차름을 통해서 강한 소리들을 발음을 통해서 귀를 자극하는 타격감을 그 속도에다 실어서 내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꽂힐 수 있는 스타일인 거거든요. 이건 스타일적인 차이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저는 이런 스타일적인 차이가 이 영역을 좀 더 활발하고 다양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낸다고 생각해요. 속사포 랩 안에도 나 같은 스타일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스타일로도 이런 느낌을 전달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래퍼들이 늘어나면 너무 좋다라는 거죠. 이 다양성은 점점 더 존중되고 점점 더 영역을 넓혀가야지만 이 시장 자체가 조금 더 커질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럼